예,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친명도 자르라는 원외 친명.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것과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폭력적인 행태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희망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리심판원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일부 당원들께서 윤리심판원에 제소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 말라 개별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당원들께서도 과한 표현이나 지나친 위협적인 어떤 문자들을 보내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기강을 잡는 문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당대표 내려오라 말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비명계에도 쓴소리하고 개딸들의 이런 행태들도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비명계하고 개딸들에게는 비판을 했는데 쭉 보면은 친명계 의원들한테는 별 말을 안 했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해준 그룹이 친명계이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양비론으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친명의 무게를 실어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그 민주당이 사실상 개딸과 또 친명이 좀 기세등등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동안 비판을 해왔지만 민주적인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의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또 독립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투표 문제까지도 지금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뭘 찍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가결표 던진 사람을 뭐 징계하겠다, 빚을 갚겠다, 뭐 고름은 짜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점점 이 개딸과 친명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은요. 저도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은 민주적인 어떤 이 룰들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민주당이라고 넣잖아요. 근데 왜 항상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못 빼겠습니까? 본인들이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의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당 이름에 항상 민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라는 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표결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한 거를 갖다가 다 밝혀내고 처벌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민주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좀 더 교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원에 더 그것이 악화되고 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원욱 의원이 본인이 그 동안에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좀 얘기했어요. 뭐 역겹다, 인간 쓰레기, 불악지 꺼져라. 이른바 개딸들에게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참담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가결 이후에 저런 목소리들이 더 커졌나 봅니다. 뭐 커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현욱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과한 형태의 지적들이나 아니면 비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물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현욱 의원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행동에 대해서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 모독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 어떤 힘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발언이라거나 또는 가족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되 그 비판의 내용이 과하게 개인적으로 크게 혐오스러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행사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결코 그 비판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시는 분들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말과 행동이 수위가 높고 꽤 거칠다, 거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사실 수차례 많이 해왔는데 최병무 의원님 저는 이게 조금 쉽게는 이해가 안 돼서 뭐냐면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래도 친명계에 여러 뭐 분류되는 인물인데 원외 친명에서 조정식 총장 자르라. 물론 뭐 이게 다선이니까 뭐 이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좀 얘기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박광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죠.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도 같이 사퇴서를 냈는데 유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친명계 그 핵심들이 보면 그 일종의 뭐 순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명계 원외 입장에서 본다면 예. 지금 그 강성 지지층 그야말로 강성을 띠고 있는 그 사람들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완전히 바꾸자. 저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왜 과거에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듯이 완벽하게 지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강성 친명이 민주당을 장악하자. 저는 이런 일환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친명 원외가 조정식 사무총장까지도 뭐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구속이 됐고 구속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뭐 두 가지 사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 개딸대 입김이 오히려 더 거세지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순위까지 만나봤습니다.